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지대 119의 안전지킴이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지난 5일 울산시 동구 동쪽으로 52km가량 떨어진 바다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어 9일 새벽 같은 지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또 발생해서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원자력 발전소와 대규모 중화학 공장이 밀집한 울산에 최근 지진 발생 빈도가 크게 늘어나고 또 규모도 커져서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분석입니다. 관계 당국은 이번 울산근의 지진을 계기로 유비무한의 정신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내진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과 동시에 내진 설계 제품의 적용을 의무화해야겠습니다.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다라는 말은 이제 옛말입니다. 지금이라도 고강도 안전대책이 필히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안전지대 119에서는 다양한 화재 사고에 이어 여름철 모기와의 전쟁에서 건강을 지키는 방법과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든든한 시민지킴이 119 구조대와 함께 뜨거운 화재 현장부터 긴급 출동합니다. 안전지대 119처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부소장 이영주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 여름철 고온다습한 날씨 때문인지 화재 사고도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음식점, 공장 등 다양한 곳에서 불이 났는데 여름철 날씨와 화재 연관성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연관성이 물론 있는데요. 여름철 날씨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굉장히 고온 다습하잖아요. 장마, 폭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요. 네. 이 때문에 습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 선풍기 이렇게 많이들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전기 사용량도 늘어나게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자칫 방심하다가 전기로 인한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오전 10시 6분 서울 마포구 대웅로에 있는 인형 작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검은 연기를 동반한 불길이 건물을 뒤덮고 있는데요. 갑작스러운 화재로 작업을 하던 9명이 긴급 대피하고 40대 남성 1명이 팔에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3층에서 시작된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오후 3시 42분 서울 도봉구 도봉로에 있는 공구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있는데요. 긴급 출동한 119 소방대원이 급히 진화에 나선 덕에 인명피해 없이 불은 20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층 5개 창고에서 시작된 화재의 원인을 찾기 위해 다방면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녁 7시 45분 서울 노원구 노회로에 있는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1층 식당 주방에서 튀김 요리를 하던 중 식용유가 과열돼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로 식당에 있던 2명이 연기를 흡입하고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습니다.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주방에서는 특히 화재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이 건물과 건물 사이 좁은 골목길에 불꽃이 번지는 걸 보니까 정말 아찔한데요. 전기로 인한 화재 사고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뭘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름철에는 집중호우, 또 장마가 있고요. 또 날씨가 매우 이렇게 습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당연히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습한 여름철에 대기와 장마철 빗물로 인한 누전으로 인해서요. 전기화재가 발생하는 건데요. 네. 빗물이 빌라 외벽에 설치된 이 배전반 안으로 흘러 들어가고요. 또 그래서 누전이 발생을 해서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외부에 노출된 전기시설이라든지 또 계측기, 또 콘센트 등의 이런 관리, 점검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이 여름철 습한 날씨가 여러모로 문제가 되는군요. 더욱이 에어컨, 냉장고 같이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전제품에서도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까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울러 여름철에 꼭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노후화된 이 배선인데요. 네. 여름철 습한 기후와 열기로 인해서 이 피복이 벗겨지면서요. 합선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화재나 정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20, 30년 전에 지어진 이런 다세대 주택과 같이 이렇게 네. 노후된 건물의 전기 배선은요.
현재 기준과는 다르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런 건물에 비해서는 처음부터도 원래 굉장히 좀 열악한 상태에서 네. 최근에 이런 고출력 전자제품을 견뎌내지 못해서 일종의 과부하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과부하가 걸리면 바로 이렇게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이 노후주택에서 누전이 반복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오래된 주택에서 누전이 반복된다면요, 반드시 전기공사라든지 전기 전문 업체에 점검을 요청하셔서 네.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냥 방치했다가는 큰 화재로 이어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름철 전기로 인한 화재 사고 미리 예방만 잘한다면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집안의 배선이나 전기가 과부하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건 아닌지 지금 집안에 계시다면 당장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 10시 10분 서울 금천구에서 버스와 승용차가 추돌해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시흥에서 안양으로 직진하던 시내버스와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추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버스 승객 6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는데요. 경찰은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던 버스와 승용차가 추돌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녁 6시 22분 서울 양천구 공항대로상에서 버스와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여의도에서 김포 방향으로 달리던 버스와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승용차가 추돌한 사고인데요. 이 사고로 버스 승객과 승용차 운전자 등 8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주행 중이던 버스와 승용차가 추돌한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인데요. 퇴근 시간 갑작스러운 사고로 일대가 잠시 혼란을 빚었습니다. 아침 8시 48분 서울 동대문구 내부순환도로에서 트럭과 승용차 5대가 연이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월곡에서 마장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포터트럭과 승용차 넉 대가 추돌해 7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처음 사고를 낸 차량을 포함해 연이어 추돌 사고가 일어난 정확한 경위를 찾고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보면은 대낮에도 전조등을 켜고 다니는 운전자들을 가끔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밝은 대낮에 전조등을 왜 켜지? 라는 의문이 들곤 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요. 대낮에 전조등을 켜는 행동 이거 맞는 건가요? 네, 주간에 전조등을 켜는 행동, 이게 네. 바로 올바른 운전 습관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유태인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일화 중에 네. 이 밤길에 장님이 이렇게 이제 걸어가면서 이렇게 등불을 들고 걸어가는데요. 이걸 본 다른 사람들이 장님한테 왜 장님이 무슨 등불이 필요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네. 이 장님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피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차량 운행에서도 낮에 전조등을 켜면 주변 차들에게 본인의 차량 존재를 더 잘 알릴 수도 있고요. 네. 또 사고에 대해서 사전에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또 시력이 떨어지는 노인이라든지 주의력이 부족한 어린이와 같이 이런 보행자들에게 차량 위치를 쉽게 인식시킬 수가 있어서요.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낮에 전조등을 켜는 습관이 사고를 확실히 줄여준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 같은 사실은 통계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010년 교통안전공단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네. 주간 전조등을 켰을 때 교통사고가 28%나 감소를 했고요. 이걸 손실 비용으로 환산하면 1조 2,500억 정도가 감소되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크네요. 됐습니다. 네. 또 이렇게 주간 전조등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효과는요, 이미 교통 선진국에서도 이미 확인이 돼서 많이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은 주간 전조등을 의무화해서요, 최소 11%에서 44%까지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최근에 생산되는 차량들은요, 의무적으로 주간 주행등을 설치해서요, 시동을 걸면 네. 그 즉시 바로 자동으로 주간 주행등이 켜지게 만들고 있는데요. 기존의 차량들은 이러한 기능들이 아예 없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전조등을 켜고 운전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잘 들이셔서 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처럼 교통량이 많은 휴가철에 주간 전조등 켜기와 같이 아주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교통사고도 예방하고 또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전조등의 밝기가 너무 세면은요, 오히려 마주오는 차량에 방해를 주게 돼서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조등을 너무 밝게 개조를 한다든지 네. 또 사양등을 아무 때나 킨다든지 이런 행위들은 오히려 좋지 않은 행동이니까 항상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요즘 휴가철이라서 그런지 고속도로에 차량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사고도 당연히 늘고 있습니다. 안전한 운전 습관으로 즐거운 휴가길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한 말씀 전해오셨다고요? 네.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팀 조수영 차장님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당부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곧 휴가철이 시작됩니다. 휴가철을 맞아 들뜬 마음으로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요. 음주운전은 엄연한 살인행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음주운전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술을 마시고 자고 일어나면 술이 깰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날 밤에 과음을 냈다면 아침에 운전대를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찰청에서 아침에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날 마신 술로 단속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휴가철엔 바다나 계곡 등으로 떠나는 장거리 운행 차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에 휴가 차량이 몰려서 지정체가 발생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시간 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이때 졸음이나 전방주택만 사고가 급증하기 때문에 2시간마다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운전하시는 것이 안전하게 휴가를 보내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와 함께 이동하실 때에는 반드시 카시트에 태워 가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여유롭게 운전하는 습관을 들여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후 4시 44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인근 전봇대에 남성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이 남성은 전봇대 아래에 떨어진 까치를 둥지에 올려놓기 위해 전봇대를 오르다가 고립됐는데요. 수많은 전깃줄이 얽혀 있어 감전의 위험으로 구조가 시급한 상황. 남성은 119 구조대에 의해 다행히 신체에 이상 없이 안전하게 구조됐는데요. 전깃줄이 얽혀 있는 전봇대에 작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오르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저녁 7시 37분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건물 옆 하단 담장이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9 구조대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진 나무를 벌목하는 등 사고 수습에 나섰는데요. 집중호우로 담장 일부가 붕괴되고 나무 5그루가 인근 도로로 무너지면서 차량 2대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전 9시 16분 서울 종로구 피룬대로 주택가 축대가 빗물에 붕괴되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축대가 무너지면서 주택 입구에 토사가 쌓여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 18명이 잠시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주택 2층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은 창문으로 넘어온 토사에 얼굴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집중호우가 잦은 여름철, 내 집 앞 축대나 벽이 약해져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여름철 담장이나 축대 붕괴 주의할 것 같은데요. 여기저기서 붕괴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붕괴 사고에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요. 네. 집안이 약해져서 집 주변에 오래된 축대, 또 담장은 붕괴 위험이 그만큼 높아지는데요. 네. 벽이나 축대가 기울어지거나 또 균열은 없는지 항상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또 산사태나 침수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요. 대피 장소를 미리 잘 알아뒀다가요. 네. 붕괴 사고라든지 침수가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이곳으로 대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풀이되는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뭔가 좀 확실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매년 이 반복되는 석축, 옹벽 등의 이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해서요.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여름철 우기 대비 체크리스트를요. 국토교통부와 유관기관에 배포를 했는데요. 네. 공단은 재난 발생 시에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요. 또 이를 체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공단이 제시한 우기 점검표는 기초 지반, 또 굴착 사면, 축대, 또 석축, 옹벽과 같이 우기 시에 붕괴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들과요. 또 건설 공사장과 노후 주택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우기 대비 안전점검표는 사용자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놨다고 합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안전한가 이참에 한번 잘 확인해 보는 것도 그리고 또 조치를 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여름철 장마나 집중호우 시에는 붕괴 사고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미리미리 점검하고 또 예방해서 사고를 미연에 막아야겠습니다. 우리들의 안전생활을 위해 안전수칙을 속속들이 짚어보는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 시간입니다.
교수님, 여름철 잠 못 들게 하는 불청객 중에 하나가 바로 모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집에 한 마리만 들어와도 잠을 설치잖아요. 잡으려고 보면 또 어디로 도망갔는지 모르겠고 그러다가 다시 자려고 누우면 막 앵앵거리면서 괴롭히는데 오늘은 이 모기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모기, 보기에는 정말 우습고 작지만요. 네.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동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모기가 옮기는 질병으로 인해서요. 7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답니다. 네. 더더욱이 최근에는 지카 바이러스 이런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네. 있고요. 또 여름철에 일본 내염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이 모기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실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여름철 모기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기는 몸 자체가 검은색 계통이기 때문에 어두운 쪽에 앉아야 자기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흰색 옷보다 검은색 옷에 앉게 됩니다. 따라서 될 수 있으면 흰색처럼 밝은 옷을 입는 것이 좋겠죠. 또 모기는 우리가 호흡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나 사람의 체취로 유인이 됩니다. 그래서 몸집이 큰 사람이나 술을 마신 경우에 호흡량이 많아져서 모기가 더 잘 찾아서 그 사람을 물게 됩니다. 땀에서 나는 젖산 냄새를 모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땀 흘리기 쉬운 여름 자주 씻어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모기로부터 나를 보호하려면 모기와 색이 반대인 흰색 옷이나 흰색 쪽에 앉아야 한다는 거 잘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모기는 사람 체취에 더 끌린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주자주 깨끗이 씻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방을 해도 모기에 물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모기에 물렸을 때는 어떻게 하면 빨리 가라앉을 수 있나요? 네, 그거 말씀드리는데요. 네. 자, 모기에 물렸을 때 빠르게 대처하면 그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모기에 물렸을 때 침을 바르거나 손톱으로 꾹꾹 누르면 2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기에 물린 즉시 비누로 씻어주는 것이 좋은데요. 체내로 유입된 모기의 체액이 산성이기 때문에 알칼리성인 비누로 씻어주면 가려움증이 사라집니다. 그런 뒤에 알로에나 연고 등을 발라주면 가려운 게 한결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모기를 없애려고 살충제 많이들 사용하시죠? 스프레이형 살충제를 밀폐된 공간에서 과도하게 사용하면 두통이나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후에는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혹시 피부에 닿았을 때는 물로 충분히 씻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모기의 체액이 산성이기 때문에 알칼리성인 비누로 씻어주면은 가려움증이 사라진다는 교수님의 말씀, 오늘도 또 좋은 정보 알아갑니다. 그리고 이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임산부들이 걱정이 많은데요. 또 올해는 리우올림픽까지 있어서 더 걱정이 많은데 이 지카 바이러스만큼 걱정되는 게 또 하나가 있잖아요. 치사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일본 뇌염이죠. 네. 확률이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요. 네. 일본 뇌염에 일단 걸리면 그 치사율이 14%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상당히 높은 치사율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치료가 된다 하더라도 완치자 가운데 한 30% 정도는 환자들에게서 이 정신박약 이런 현상들이 이제 생기거든요. 네. 뇌에 염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후유증이 굉장히 심각하고 또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네. 그렇다면 뇌염에 걸렸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네. 일단 이게 체내에서 잠복기가 한 7일에서 20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네. 그 다음에 발병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선 열이 올라갑니다. 고열이 되고요. 또 근육경련이 일어나게 되고 또 호흡이 굉장히 어려운 호흡 장애가 발생도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심해지면 혈액순환이 이게 어렵게 되고요. 네. 그래서 마비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고열, 열이 발생하게 되고 또 근육경련이 일어나면 빨리 병원으로 가서 전문가 진단을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험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모기가 들어오는 것을 좀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할 것 같은데요. 모기를 없애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안전수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집안 곳곳에 모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급적이면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모기 퇴치를 위한 청결, 안전수칙에 대해서 동작소방서 119 소방대원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모기와 파리는 작은 틈새만 있어도 집 안으로 쉽게 들어오기 때문에 먼저 해충이 집 안에 들어올 만한 곳이 있는지 미리미리 살펴보고 집안의 곳곳 틈새도 깨끗이 청소하고 관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방충망 설치와 관리입니다. 여름철 해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안 창문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방충망에 구멍이 나 있는지 창틀 사이가 벌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자주 여는 창문에 방충망이 없다면 새로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방충망이 모두 설치되어 있다고 해도 문을 여닫을 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긴 이릅니다. 특히 2mm의 작은 틈만 있어도 몸을 웅크려 비집고 들어오는 모기는 방충망과 벽이 만나는 작은 틈으로도 쉽게 들어오곤 하는데요. 때문에 틈새가 발견되었다면 바로 실리콘을 이용해 단단히 막아주시고 방충망과 그 주변 모기는 기피제나 살충제 등 방역 처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해충 예방 수칙 두 번째는 서식할 만한 장소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모기 유충은 대부분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틈에서 각 해충들은 하수구 배관, 환풍기 통로, 창문 틈새, 창문 물받이 구멍 등으로 들어와 집안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번 기회에 문틈, 창문틈, 배수구 구멍 등 습하고 따뜻한 곳을 말끔히 청소하고 모기 등이 들어올 만한 통로를 차단하고 수시로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하수구는 덮개로 잘 막고 변기 뚜껑은 닫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탁기나 화분 밑에 고인 물이 있다면 그때그때 비워두시고 음식물 쓰레기는 바로 버리거나 냉장고에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사소한 생활 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모기와 같은 해충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수칙만으로도 모기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네요. 정화조, 하수구, 방충망을 잘 살피는 부지런함으로 올 여름에 모기는 집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에서는 여름철 해충, 모기와의 전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영주 교수님의 요점 정리로 다시 한번 체크해 봅니다. 여름 불청객 모기한테서 나를 지키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모기와 색이 반대인 흰색 옷이나 흰색 천이 있는 곳에 앉아야 물리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여름철엔 흰 옷을 즐겨 입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모기는 사람 채취를 좋아하기 때문에 땀을 흘렸다면 바로바로 청결하게 씻어서 모기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모기채액은 산성이기 때문에 모기에 물렸을 때 알칼리성 비누로 씻어내면 가려움증이 가실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본뇌염에 걸리게 되면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갑자기 고열이 난다거나 근육경련이 온다면 재빨리 병원으로 가셔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기는 습하고 더운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배수구나 변기 뚜껑은 꼭 닫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방충망 청소를 자주 해서 구멍이 난 곳이나 뜯어진 곳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모기 우습게 봤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모기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습관으로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냉장고에 음식을 넣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무턱대고 냉장고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네, 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리스테리아균은요, 영상 10도 미만의 저온에서도 살기 때문에 냉장고도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냉장고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문을 많이 여닫고 하다 보니까요, 네. 세균이 많이 침투하게 됩니다. 네, 이런 세균을 막기 위해서 냉장고 청소는 필수인데요. 냉장고 청소는 베이킹소다와 또 구연산, 식초만 있으면 손쉽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베이킹소다와 구연산을 1대1로 섞어서 정기적으로 내부를 구석구석 닦는 것도 좋지만 만약 여건이 안 된다면 살균된 행주에 구연산을 묻혀서 닦기만 해도 균이 싹 사라진다고 하네요. 네, 구연산에는 소독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방법 아주 좋은데요. 이런 작은 생활의 지혜가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준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네. 오늘은 냉장고 청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안전은 실천이고 우리들의 공동 운명입니다.